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글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를 이렇게 읽어오는 부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밑에 페이징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게시품 목록이 보여지면 요 부분에 이제 페이징이 나오잖아요. 페이징 처리하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냐, 2페이지냐, 3페이지냐, 요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보드 목록 보기를 보면 이게 목록 보기였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페이지는 1이라고 해서 고정된 값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걸 2로 바꿔주게 되면 자, 2로 바꿔줘서 어,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자료가 11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2로 바꾼 다음에 이걸 세로 고침 해보면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페이지 보고 싶다고 해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거를 1로 하면 1페이지가 나오고 2로 하면 2페이지가 나오는데 매번 소스 코드를 바꿔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보통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URL 주소에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보통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음표 페이지는 2라고 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이렇게 어, 넘겨줌으로써 페이지가 넘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기본값을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통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미터 값은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이게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써주면 되죠. 리퀘스트 파람 해주고 나서 파라미터 이름을 페이지라고 할 겁니다. 페이지라고 해주는데 이때는 값이 안 넘어올 때도 있잖아요. 값이 안 넘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안 넘어올 때는 디폴트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파라 이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임도 들어갈 수 있고 밸류도 들어가고 디폴트 밸류 값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임은 해주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값을 받아들이는데 디폴트 밸류 값은 우리는 뭐로 할 거냐면 값이 이 페이지가 넘어오지 않으면 디폴트 밸류 값은 1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원래는 이렇게 스트링 값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스트링 페이지 이렇게 요 이름으로 문자 값이 넘어오는데 이렇게 여기를 인트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를 인트로 바꿔주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문자 값을 정수 값으로 바꿔줘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를 선언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선언된 변수가 사라져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서버를 재시작한 다음에 8080 슬래시로 세로 고침하면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슬래시 물음표 페이지는 2라고 하고 엔터 치면 어때요?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는 3 오면 3은 페이지는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정수로 변환될 수가 없으니까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나죠. 그리고 실제 서버 쪽에서 보면은 어, 변환이 얘가 이제 잘못된 파라미터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정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자에 넘어왔기 때문에 400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프링 엠부시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일단은 사용자가 이렇게 제대로 된 숫자 값을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페이지 수를 우리가 구했어요. 전체 페이지 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번에 음,
페이지 카운트가 이제 전체 페이지 수였고 현재 페이지가 커런트 페이지였죠. 그럼 전체 페이지 수가 뭐 10개 페이지가 있다 이러면 이 밑에 부분에다가 이 밑에 부분에 이제 1부터 10까지 전체 페이지가 1부터 10개 있으면 1부터 10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만약 페이지 하나밖에 없다면 1. 지금 우리가 두 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1,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럼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전체 페이지 수를 넘겼고 현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에서 자 지금 넘어온 값이 뭐였어요? 아까 넘어온 값이 페이지 카운트가 전체 페이지 수란 말이에요. 그럼 1부터 전체 페이지 수만큼 목록이 출력돼야 되겠죠. 요 밑에 부분에서 글쓰기 버튼 있고 글쓰기 버튼 밑에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냥 div로 할게요. 여기에서 페이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1,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죠? 세로 고침을 한번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드 코딩으로 값을 1, 2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 세로 고침해 보면 이게 1, 2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반복돼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팬이란 태그를 써줄 텐데 이렇게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반복해야 돼요? 1부터 페이지 카운트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타임리프의 반복문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반복문을 어떻게 써주느냐? 여기다가 th 콜론 이 스팬 태그를 반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th each라고 해주고 요게 이제 넘버의 약자로 그냥 n이라고 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해주고선요. 자, 요게 이제 반복되는 그러니까 1부터 페이지 카운트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타임리프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넘버스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이제 시퀀스라는 걸 적어주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만약 1부터 10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반복된 숫자 값을 n이란 변수에다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전체 페이지 건수가 페이지 카운트라고 했었으니까 요 페이지 카운트 변수까지 반복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이렇게 페이지 카운트만큼 반복해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럼 스팬 태그 안에서는 A의 href 자 슬래시 하면은 현재 경로잖아요. 이 현재 경로 안에다가 자 이 현재 경로인데 요게 이제 1, 2, 3, 4 링크가 달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값을 출력할 때 어떻게 씁니까? th 콜론 텍스트로 출력했잖아요. 요게 이제 th 콜론 텍스트 해주고 요 부분이 이제 board.viewcnt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m이었죠. n 이 부분이 $n 이렇게 해주게 되면 스팸 태그로 n이 나옵니다. 근데 URL 경로는 다 슬래시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두 개가 한번 출력되는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죠. 이렇게 서버를 재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타임리프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게. 자, 일단 새로 고침 해봅시다. 새로 고침했더니 1,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누르면 근데 2를 눌러도 어때요? 2를 눌러도 두 번째 페이지가 안 나오죠? 2를 눌러도 두 번째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링크가 무조건 슬래시라 그렇죠. 1페이지일 땐 어떻게 됩니까? 물음표 페이지는 1 이렇게 돼야 되고 2페이지일 땐 2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ref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href의 값이 매번 변경돼야 돼요. 그래서 이 href 값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타임리프에 th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th 콜론 href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href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링크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링크 값이
슬래시 물음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페이지는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매번 바뀌는 값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n 요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버를 재시작하고 왠지 빨간 줄 나온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에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새로 고침한 다음에 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타임리프에 문법 에러가 났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타임리프 URL href 이치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봤더니 URL 표현하기 역시 좋은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네, URL 표현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넘길 때는 가로 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리스트 부분에다 붙여넣기 할 텐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패스 경로는 슬래시였잖아요. 우리는 슬래시만 나오면 되고 요 부분이 파라미터예요. 이 부분이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 명은 뭡니까?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요 1 부분은 뭐가 돼요? 우리가 n이라는 변수 우리 사용했잖아요. 그 n이라는 변수가 사용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n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변수명이 나올지 문자 n이 나올지 문자 n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서브를 다시 재시작하고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링크를 갖다 댔더니 n이라고 나오네요. n 여기 보시면 숫자 1, 2가 아니라 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변수 값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숫자 1 대신에 변수가 써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쓰랬습니까? 달러 표시로 변수명을 써주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달러 해주고 변수명을 n 이렇게 써주게 되면 n이라는 변수가 이제 변수 값이 찍히게 될 겁니다. 이 변수 n이 자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타임리프 문법이 좀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새로 고침 해보면 자 2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페이지는 2, 얘는 1로 나와요. 그래서 2를 눌렀더니 1페이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고요. 2를 눌렀더니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왔죠. 1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고 2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TML과 CSS를 공부해야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머리를 좀 더 써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맡길게요. 어떤 머리 쓰셔야 되냐면 그 페이지 수가 1000개가 있다. 전체 페이지 수가 1000개가 있으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지가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너무 보기 싫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1, 2, 뭐 3, 4, 5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표시가 돼서 맨 마지막 페이지 갈 때는 요거 누르면 되고 다음 페이지 누를 땐 6페이지부터 볼 때는 요거 누르고 뭐 그 전에로 가려면 요거 누르고 맨 첫 페이지로 가려면 요거 누르고 이런 거 이렇게 페이지 처리할 때 해놓죠. 근데 지금 저희는 1, 2, 3, 4, 5, 6에서 막 1000페이지까지 있으면 이게 1000개가 다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안녕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걸 누르면 3번 글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1페이지로 가서 얘를 누르면 13번 글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와야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12번 글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보드 아이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얘 어떤 글을 누르냐에 따라서 각각의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링크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3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디 값을 3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요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드 아이디가.
그리고 여기도 아이디가 아니라 보드가 아이디를 넘기는 거니까 보드 아이디 이렇게 돼야 될 테고, 이 매번 바뀌는 보드 아이디 값이 이 부분에 전달돼야 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돼야 매번 다른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을 보여달라.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럼 타임리프에서는 이 href를 어떻게 연댔어요? 여기 있는 값이 매번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다고 했었냐면 이 부분이 th 콜론이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골뱅이 중괄호 열고 이렇게 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골뱅이 중괄호 열고 요 부분이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고, 매번 바뀌는 이 숫자 3 부분이 변수가 들어가려면 이 값이었죠. 이 값. 이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드 슬래시 보드라는 URL을 요청하는데 보드 아이디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요 값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을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링크가. 자, 저장하고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했어요. 그러면 이걸 눌렀더니 지금 보니까 보드 아이디는 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요게 변수명이 찍힐 줄 알았더니 달러가 찍혔어요.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그대로 값이 찍혔네요.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여기는 골뱅이 해주고 슬래시 요게 이제 물음표라고 돼 있었는데, 그죠? 물음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넘길 때는 어떻게 냈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넣어준댔죠? 물음표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로 열고 요 부분에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물음표가 아니고 타임리프는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줘야 파라미터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역시 새로 고침해보면 요 11번 제목을 딱 눌렀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보드 아이디가 13이 전달됐죠? 그리고 10번도 눌렀더니 역시 보드 아이디가 12, 보드 아이디가 다른 값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나요. 자, 이거 눌렀더니 보드의 물음표 보드 아이디죠. 근데 저번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자, 슬래시 보드라는 경로로 요청이 오면 보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 값을 받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파라미터가 잘못된 값을 넘겨주게 되면 서버는 400 오류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릴 수 없는, 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디 값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아이디 값을 전달하지 않고 보드 아이디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얘를 보드 아이디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도 보드 아이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보드 아이디 값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돼요? 보드 아이디로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읽어와야 되고 게시물 조회수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주느냐? 자, 보드 서비스한테 get 보드 한 건을 달라고 해야 되죠?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드는 해서 이제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달라고 해주고요. 얘를 화면에다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템플릿에다 전달해야 되는 거죠. 템플릿에다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소드에다 모델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에서 보드라는 이름으로 이 보드 객체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에서는 이 보드 객체를 받아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는 보드 아이디를 받는데 이런 기능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게시물도 읽어야 되고 조회수 1도 증가해야 되죠. 자, 이런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getBoard 메소드를 보드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읽어오는 것도 있고 조회수도 증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트랜잭셔널 붙여줍니다. 근데 read only true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도 해주잖아요. 조회수 1을 증가한다는 건 수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read only true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게시물을 읽어오는 건 어떻게 해줘요? 게시물을 읽어오는 건
보드 다오의 get보드 하는데 이제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달라. 이렇게 해서 보드 값을 읽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읽어오면 될 테고. 그런데 업데이트 카운트도 하나 증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드 다오의 업데이트 뷰 카운트, 뷰 카운트를 증가해 줘라. 뭐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뷰 카운트를 하나 증가해 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보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get보드에서는 게시물 한 건 읽어서 리턴해 주도록 하면 될 테고, 업데이트 뷰 카운트에서는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서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get보드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에서 다오에다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업데이트 뷰 카운트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메소드들은 어떻게 됩니까? get보드는 얘는 트랜잭셔널에 read only true 해주면 되죠.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수정을 하는 거니까 트랜잭셔널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SQL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SQL부터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SQL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select 얘는 컨텐츠 값도 읽어야 되는데 사용자 이름 값도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을 하는 겁니다. 저번처럼 이렇게 조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조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조인이 필요한데 and 보드의 보드 언더바 아이디가 뭐 10단 본 걸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글 하나에 대한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유저 아이디, 보드 아이디, 타이틀, 아리지 데이트, 뷰 카운트, 네임도 갖고 왔죠. 그런데 이때 목록 갖고 오는 거랑 다르게 모두 갖고 와야 됩니까? 보드의 컨텐츠 값도 읽어야 되겠죠? 컨텐츠의 내용이니까 내용 값도 읽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문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줘야 이제 컨텐츠 값도 이렇게 읽어오죠. 이런 쿼리가 필요해요. 이런 쿼리가. 그래서 이런 쿼리를 써주겠습니다. string SQL은 해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근데 13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이 보드 아이디가 항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매우 변해야 되잖아요. 보드 아이디가 바뀌는 거니까 콜론 보드 아이디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셀렉트 문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얘는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값이 한 건 나올 테고, 만약에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요. 100번에 해당되는 글은 없거든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는 값이 한 건 나올 때도 있고 한 건 또는 0건 나오는 쿼리예요. 자, 이런 쿼리는 누가 사용되냐면 요 JDBC 템플릿에 query for object라는 게 사용됩니다. query for object가 사용되는데 SQL이 들어가고요. 파라미터 소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들어갑니까? query for object에 row mapper라는 게 들어갔었죠. 이렇게 row mapper라는 게 들어가야지만 이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DTO에다 담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row mapper가 들어가야. 그래서 query for object가 사용되는데 query for object가 사용되는데 어떤 메소드가 사용될 거냐면 얘가 사용될 거예요. SQL 들어가고 파라미터 맵. 이 파라미터 맵에는 보드 아이디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우 매퍼가 들어올 겁니다. 자, 얘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SQL.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는 이 칼럼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보드 아이디. 그래서 맵 오브 해주고 보드 아이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로우 매퍼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AI가 자동 만들어줬는데 로우 매퍼 부분이 원래는 지금처럼 람다 표현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람다 표현식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이 로우 매퍼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로우 매퍼라는 걸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로우 매퍼, 이 보드 클래스에 대한 정보, 이 보드라는 D2에다가 값을 자동으로 담을 수 있는 로우 매퍼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세 번째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보드 클래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봤더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네임, 유저 아이디, RG 데이트, 뷰 카운트 다 있네요. 그죠? 여기 다 있으니까 칼럼에 있는 값이 아마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쿼리 포 오브젝트는 뭘 리턴해 주냐면 보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보드 객체 하나를 리턴해 주죠. 얘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id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여기서 이셉션이 발생하거든요. 이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잘 따주시려면 이셉션이 발생했을 때 뭔가 뭐 이셉션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스프링 엠보이시나 스프링에서 이셉션 처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아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셉션 처리는 잘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업데이트 뷰 카운트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운트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조회를 할 때마다.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조회를 하면 13번의 글을 한번 13번 글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13번 글을 조회할 때마다 뷰 카운트는 조회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계속 0이에요. 얘를 1 증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업데이트 문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업데이트 보드 테이블을 수정해 줘야 돼요. set 뷰 언더바 cnt는 뷰 언더바 cnt 현재 뷰 언더바 cnt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웨어절 어떤 글을 보드 아이디가 13번 글의 뷰 카운트를 1 증가해라. 이게 이제 뷰 카운트 하나 증가해주는 업데이트 문장입니다. 요걸 실행해주고 셀렉트 해보면 어때요? 뷰 카운트가 1로 증가했죠. 다시 또 이걸 증가해주면 업데이트 해주고 또 셀렉트 해주면 뷰 카운트가 또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쿼리가 뷰 카운트가 증가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이제 여기서 사용해야 돼요. 스트링 SQL은 큰 따옴표 이렇게 적어주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 표시까지 해주네요. 인텔리제이가. 근데 요 13번이 매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콜론 보드 아이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JDBC 템플릿으로 수정해 주는데 AI가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JDBC 템플릿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SQL 넣어주고 요 보드 아이디를 맵에다 담아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탭키 누르면 요거로 끝이죠. 수정이 됐네요. 자, 이 쿼리가 실행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한 건을 달라고 했고요. 자, 겟보드가 호출되면 다오에 겟보드도 호출됐고 업데이트 뷰 카운트가 호출됐어요. 그래서 한 건 가지고 와서 리턴해주고 뷰 카운트도 증가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11번 글을 딱 누르면 500번 에러가 났네요. 어디서 에러가 난 걸까요? 자, 13번 보드 아이디가 오타가 냈네요. 보드 아이디인데 BAORD 아이디라고 오타가 났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오타가 났을까요? 여기에 오타 냈네요. 그죠? 보드 아이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AI를 믿었다가 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서버 재시작하겠습니다. 네, 놈들 초보자들은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1번 누를 딱 눌렀더니 또 오류가 났어요. 어디가 오류가 났을까요? 또 BAORD 아이디가 있네. BAORD 아이디. 보드 아이디. 아, 여기도 썼네요. 아, 제가 아까 이걸 잘못 썼더니 이게 보드 아이디인데 여기를 잘못 썼더니 AI가 이 부분도 잘못 쓴 값으로 해준 거네요. 그죠? 네. 또 오타가 났었습니다. 다시 서버를 제작해 볼게요. 네, 에러 잡는 방법도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오타 낸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버 재시작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보드 아이디가 13인 글이 나왔죠?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할게요. 여러 번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도 읽어오고 뷰 카운트도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셀렉트 해보니까 DB 안에 보니까 어때요? 뷰 카운트가 16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새로 고침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뷰 카운트가 17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컨트롤러에서 모델에다가 보드 값을 담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보드라는 HTML에서는
이 값을 잘 보여줘야겠죠. 그죠? 제목, 글쓴이, 조회수, 이 값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세 보기에선. 제목은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H1에. 그럼 여기 어떻게 해줘요? th 콜론 텍스트 이렇게 해주고 보드의 타이틀 값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 div 태그를 해주고 글쓴이라고 써준 다음에 얘는 스팬이라고 할게요. 스팬 태그에 글쓴이 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th 콜론 텍스트 이퀄 해준 다음에 여기다 뭘로 줍니까? 달러 보드에 글쓴이가 우리 뭐였죠? 글쓴이가 네임이었나요? 네, 네임. 라이터 뭐 이런 거 할 걸 그랬나? 네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글쓴이 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조회수, 내용, 작성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일단 글쓴이, 조회수, 작성일, 글 내용, 아이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회수는 뭐였어요? 뷰 CNT였었고 작성일은 REG 데이트였나요? REG 데이트였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컨텐츠였죠. 자, 이 REG 데이트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었는데 얘를 보기 좋게 해주려면 타임 리프에서 포매터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 돼요. 포매터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지만 연월일 시간 분초를 여러분들 이쁘게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목이 10일. 그죠? 글쓴이 둘리, 조회수 17, 작성일, 내용.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밑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 목록 보기 링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에 href는 슬래시 해주고, 목록 보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div 태그 넣을게요. 한 줄씩 한 줄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긴 싫지만. 목록 보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삭제하기.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수정하기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버리도록 할게요. 글쓴이와 같은, 이 글이 글쓴이가 내가 쓴 글이라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삭제가 되도록 하고, 수정하기는 내가 쓴 글일 때만 수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니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건물이 나와야겠죠. 어떤 조건물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쓴 글인가 이런 이제 조건문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건 타임리프에서 이런 조건문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로그인 안 한 상황도 있었겠죠? 로그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정하기, 삭제하기, 링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목록 보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목록 보기 갔을 때 글쓰기가 어때요? 지금 글을 못 써요. 링크가 비활성화돼 있죠? 근데 로그인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글쓰기 버튼이 이제 링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되죠? 그래서 링크가 안 되도록 한다. 11번을 눌렀을 때 요게 이제 글쓰기, 글 삭제하기, 글 수정하기가 있는데 내가 쓴 글이 아니라면 이 링크가 비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로그인 했냐 안 했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일 때만 이 링크가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타임리프로 숙제예요. 한번 직접 제 코드를 한번 고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나왔던 걸 이용하시면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여하튼 그럼 삭제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기는 슬래시 딜리트라고 할게요.
딜리트인데 물음표 보드 아이디가 만약 13번 그리면 1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기를 누르면 보드 아이디가 13인 글이 삭제가 되는 거죠. 단 누가 썼을 때만, 내가 썼을 때만, 로그인한 사용자가 쓴 글일 때만 삭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삭제하면 안 되겠죠? 백엔드에서 그걸 검사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디는 매번 바뀌어야 되니까 타임리프에서는 이 href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th 콜론이 들어간댔죠?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이렇게 닫고가 들어간다 했었고, 이 파라미터는 물음표가 빠지고 이 부분이 가로가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고, 이 13번은 매번 바뀌는 값이죠? 이 부분이 중괄호 열고 보드에 보드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링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이걸 지금 새로 고침하면 서버를 제작했으니까 로그인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로그인하고 요걸 딱 누르면 이제 링크가 이제 달렸죠. 근데 삭제하기를 보니까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삭제하기를 누르니까 딜리트 물음표 보드 아이디는 13 이렇게 됐죠. 근데 아직 슬래시 딜리트에 해당되는 걸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404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런 URL 주소가 없다고. 자, 뒤에 넘겨서 요거 12번 글 있죠. 12번 글을 누른 다음에 삭제하기를 누르면 URL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보드 아이디가 딜리트하고 보드 아이디가 12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해주느냐? 보드 컨트롤러에서 삭제는, 자, 이 URL 주소가 바로 이렇게 URL 주소가 오는 거니까 겟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골뱅이 겟 매핑 슬래시 딜리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말 듣나 봐요, 얘가. 퍼블릭 스트링 딜리트 해주는데 무슨 값이 넘어옵니까? 보드 아이디가 넘어오잖아요. 보드 아이디는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죠? 자, 보드 아이디가 넘어오고, 그리고 반드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뭐 AI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자, 지금 보면 AI가 옳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슬래시 딜리트인데 보드 아이디 값이 이렇게 넘어오고요. 세션이 있죠? 그래서 세션에서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있는지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안 했다면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안 했다면 로그인 폼으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리고, 그리고 보드 아이디를 이렇게 출력해 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까? AI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이 부분이 if,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로그인한 사용자와 같으냐? 로그인 이 글의 주인과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같으냐? 이런 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 인포에 보면은 get user id가 있단 말이에요. 이 user id는 정수값이죠. 얘랑 지금 넘어온 이 보드 아이디 있죠. 이 보드 아이디에 글쓴이 아이디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드 서비스 get 보드 해주고 나서 보드 아이디로 해서 이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을 하나 읽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어와요. 근데 읽어와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딜리트 보드 할 때 뭘 넘겨도 될까요? 여기에다가 유저 아이디 값을 이렇게 넘겨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 쓴 글일 때만 삭제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얘는 요 로그인 인포에 get user id를 해서 이 아이디로 쓴 사람일 경우에만 이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의 사용자가 쓴 글일 경우에만 삭제한다. 이런 메소드인 거죠. 그럼 좀 딜리트 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삭제하는 거니까 리드 온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트랜잭셔널을 붙여줍니다. 네, 트랜잭셔널을 이렇게 붙여주고 한 줄이 띄었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유저 아이디가 쓴 글인지를 보아야 되니까 일단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을 읽어와요. 읽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어오는 걸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와요. 읽어온 다음에 if 보드의 get 유저 아이디와 지금 넘어온 유저 아이디가 같을 때만 보드 다오한테 삭제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요 딜리트 보드가 이제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삭제해달라고 되겠네요. 자, 이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이제 리드 온리가 아니니까 트랜잭셔널을 붙여주고요. 그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지우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13번 글을 지워볼게요. 어떻게 해줘요? 딜리트 from 보드 웨어절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13번 글을 지워라. 이렇게 되겠죠? 실행해보면 네, 삭제가 됐고요. 실제 삭제가 됐는지 셀렉트 별표 from 보드 웨어절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13에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없네요. 그죠? 이 쿼리가 삭제하는 쿼리예요. 이렇게 꼭 SQL을 연습해 보시고 이걸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럼 스트링 SQL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23이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론 보드 아이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자 보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삭제하라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SQL을 실행하는데 보드 아이디에다가 값을 넘겨서 실행해 주는 거죠. 요거랑 같은 거예요. 요 쿼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삭제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하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죠? 근데 여기서 왜 에러가 표시가 날까요? 아, 중괄호가 닫아야 되는데, 가로 닫기가 돼 있었네요. 네, 이렇게 중괄호 닫아서 삭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서버를 재시작하고,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10번 글인데, 제가 삭제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로그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인 폼으로 자동 이동했죠? 여기 보시면,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로그인 폼으로 가도록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로그인을 하면 슬래시로 다시 왔고요. 둘리가 로그인 됐어요. 10번 글을 눌렀습니다. 둘리가 쓴 글이죠? 지금 둘리가 로그인 했고, 삭제하기 누르면 삭제가 되고 10번 글이 없어졌죠. 다시 9번 눌러서 삭제하기, 삭제됐습니다. 누르면 삭제하기, 삭제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로그아웃하고 회원가입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제가 김성바 유어스토리 골뱅이 gmail.com 암호1234 해서 제 이름으로 가입을 했어요. 네, 로그인 한 다음에 제 이름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1234가 아니었나? 에러가 났네요. 뭐가 일어났을까? DB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from 유저 해보면 urstory 골뱅이 gmail.com 1234 맞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될까요? 자, urstory 골뱅이 gmail.com 1234 로그인 눌렀어요. 뭔가 에러가 났어요. 자,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로그인 한번 가볼까요? 자, 유저 컨트롤러에 가서 로그인을 갔더니 지금 제가 넘겨준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러가 났는데 에러 로그를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에러 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서버를 종료하고요. 자, 여기 패스워드까지는 출력해줬거든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에러를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는 대로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디버깅 모드로 딱 실행을 해주면 서버가 이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yourstory@gmail.com 1234라고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멈춥니다. 자, 여기서 멈췄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 스텝 오버가 F8키거든요. 얘는 그 다음 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 스텝 into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 get 유저 메소드 안으로 들어갈까라는 겁니다. 안으로. 자, 그럼 지금 그리고 패스워드가 내가 입력한 건 1, 2, 3, 4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줄을 실행해 볼게요. 여기가 오류가 나는지.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스텝 오버를 딱 누르면 그 다음 줄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줄로 가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로 익셉션이 발생해서 넘어왔어요. 근데 어떤 익셉션이냐? 요 익셉션을 제가 출력을 안 해줬었잖아요. 출력을 안 해줬었는데, 자, 출력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셉션의 로그를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게 이제 익셉션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사이즈가 액추얼 2래요. 무슨 얘기냐? 이 get user라는 메소드를 이제 종료하고 이제 알았어요. 이유를. get user라는 메소드 가면 얘는 다우의 get user가 호출되잖아요. 근데 얘는 쿼리 포 오브젝트라고 해서 얘가 몇 건 나오는 쿼리예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를 한 건이나 0건 갖고 오는 쿼리거든요. 근데 두 건이 나왔나 봐요. 왜 두 건이 나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제 아이디가 이미 있었어요. yourstory@gmail.com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버그예요. 어떤 버그예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같은 이메일이 있었으면 가입을 시키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번은 제가 delete from user where절 user underbar id는 7에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가 안 됐네요. delete from user where절 user underbar id는 7. 왜 삭제가 안 되냐면 얘는 select 별표 from user underbar 롤이라고 해서 얘를 포린 키로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죠. 권한 테이블에 이렇게 정보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 권한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참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저를 삭제하지 못하고 유저 롤부터 먼저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워줘야 되냐면 delete from user underbar role where절 user underbar id는 7에서 유저 정보를 참조하고 있는 이 정보를 삭제해야지만 얘가 삭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포린 키가 엮여 있으면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자, 유저 서비스를 보면 애드 유저 했잖아요. 근데 애드 유저 하기 전에 사실은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지를 검증했어야 돼요. 같은 이메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 다오에서 사실은 처리가 해줘야 되네요. 트라이 해주고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익셉션 ex 해주고 여기다 return null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에러가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유저1이 null이 아닐 때 이렇게 바로 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됐죠. 네, 실제 이제 셀렉트 해보면 네, 제가 들어가 있고 다시 이제 동일한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같은 이메일 주소로 누르면 익셉션이 발생할 거예요. 네,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회원 정보가 이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회원가입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회원가입 할 때 이미 가입된 이메일이면 회원가입 못되게 하는 부분이랑 글 상세 보기, 그 다음에 페이징 처리, 삭제하기까지 한번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